주말 아침, 불편해 보이는 다리를 끌고 간신히 소파에 앉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예순의 최명자 씨입니다. 통증은 항상 있고요. 많이 걸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심하게 많이 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뺐어요. 무릎에. 무릎이 아파 고생 중인 그녀. 한때는 그녀에게도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젊을 때는 제가 등산을 한 20년 정도 다녔어요. 전국에 좋은 데 산은 다 가보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활동적인 성격에 등산과 야외 활동을 즐기며 건강을 자부해왔던 명자 씨. 떡방앗간을 거의 제가 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다라이를 막 들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떡시루 막 큰 거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한 3일까지도 잠 안 자고 일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고강도 활동과 고된 노동이 반복되며 무릎 관절은 점점 닳아갔고 어느 날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자다가 무릎 여기에 막 이게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바로 막 부어 올라오고 계속 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고 연골이 좀 많이 닳았고 오른쪽은 3기, 왼쪽은 4기. 환갑이 되기도 전에 찾아온 관절염. 날벼락과도 같았죠. 빨래도 그대로.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말이야. 저게 뭐야 저게? 오늘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무릎이 다른 날보다 더 아파요. 너무 쑤시고 아파가지고 그냥 정말 큰일 났다. 큰일 죽겠네, 났어. 죽겠어. 통증을 한 1에서 10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한 9.5? 칼로 막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에요. 예, 무릎이. 근데 저는 막 되게 속상하죠. 마음 아프고. 내가 아픈 거를 너무 몰라주니까. 결국 아픈 아내의 몫까지 집안일은 남편이 떠안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많이 속상하죠. 오래같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 자신한테 화도 좀 나고 왜 그걸 뭐라고 방치했다고 표현은 그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제 자신한테 화도 많이 나요 사실. 아픈 내색을 하기 싫어 혼자 참고 버텨보기도 했지만 고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는데요. 이게 악순환이 연속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는 것조차 버거운 일상이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통증의 벽 앞에 주저앉고 말았죠. 움직일 수가 없자 체중은 급속도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대사증후군처럼 이제 뭐 고지혈증, 당뇨, 혈압 막 이런 게 너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최후의 그 방법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했어요. 관절염은 결국 전신 질환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살기 위해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일상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었죠. 그날 오후 마트를 방문한 명자 씨네 부부.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네요. 여보 잠깐만 이거 요거? 응. 아이고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여보. 잠깐. 장 볼 때는 거의 남편이 뭐 밑에 있는 거 집어주고 이런 것도 거의 남편이 해주든가 아니면 이제 혼자서는 거의 안 가죠. 이게 무릎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요. 오늘따라 무릎이 더 시린 명자 씨. 몇 걸음 떼기가 무섭게 통증이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잠깐만 좀 앉아 있어. 그러면 좀 쉬어.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명자 씨에겐 버거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신호등이 좀 싫어요. 신호가 좀 짧게 남아있을 때는 이제 서서 기다려야 되고 불이 안 켜져 있을 때는 또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신호가 바뀌어도 마음처럼 서두를 수 없다는 명자 씨. 평범한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기에 뒤처지는 건 물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는데요. 아픈 무릎을 이끌고 걷기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 지금 명자 씨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 생활하는 것처럼 좀 평범하게 이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제일 바람입니다. 그녀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게 걷는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례자분도 그렇고요. 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염은 여성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약 44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이 중 남자 환자는 151만 명, 여성 환자가 292만 명으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관절염에 더 취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중년 이후 여성에게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실제로 완경 이후에 연골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연골이 쉽게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게 되면 이 골반이 벌어지고 관절 주변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몸의 중심이 틀어지는 것 역시 이 무릎에서 받는 하중과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연골이 더 닳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관절염이 생기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그럴 없거든요. 수밖에 없죠. 예. 심하신 분들은 이게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면 여행은커녕 뭐 집안에서 이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할 테니까 이 생활 자체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관절 통증, 걸음걸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관절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떠돌면서 심혈관 질환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실제로 염증 지수가 높은 골관절염 환자는 염증 지수가 낮은 환자에 비해서 이 사망 위험률이 무려 2배 더 높았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88%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관절염이 찾아오면요, 이 마음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 통증이 계속되면 잠을 깊게 자기 어려워지니까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또 무기력감이 커지고요, 또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상실감까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관절염은 전신 건강과 더불어 마음의 건강까지 흔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도 연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노년에 활력 있게 사시려면 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그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약이나 주사인 것 같아요. 진통 소염제를 자주 먹는다, 그리고 연골 주사, 뼈 주사 이런 걸 맞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절염에 처방되는 약의 대부분은 진통소염제거든요. 통증과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는데 이 연골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혈압 상승이나 신장 기능 그리고 신부전 악화 같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중년 여성들이 뼈 주사라고 많이 맞으시는데 이게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는데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연골과 주변 조직이 악화돼서 손상될 수 있고요. 오히려 무릎에 반복적으로 주사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